전용 면적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84A도 전용 면적 기준이고요. 안녕하세요, 정대식입니다. 오늘도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내용 중에서 오늘은 그 감정평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이제 투자의 꽃이라 불릴 정도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투자할 때 재개발 투자는 실패가 없는 투자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실패가 없는 투자이기 때문에 수익을 얼마를 내느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수 물건의 가치를 산정할 때 제일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게 감정평가액이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액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산정되어지는지 어떤 기준을 갖다가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꼭 시청하시고 구독도 하시고 또 성공하는 투자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전에 영상을 여러 재개발 지역에서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를 하는 시점은 도심의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의 진행 절차가 있습니다. 정조사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또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관리처분 인가가 납니다. 그럴 때 감정평가를 하는 그 시점은 사업 시행 인가가 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 시행 인가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감정평가하도록 규정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해서 소유자한테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하고 난 뒤에 30일에서 60일 이내에 분양 신청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한 번에 걸쳐 갖고 20일에 의해서 한번 연장을 해주는데 그렇게 해서 분양 신청을 하고 나면 이 분양 신청했던 결과를 토대로서 나중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종전자산의 감정평가는 관리처분 계획을 위한 수립을 위한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조합원들이 감정평가사를 통해 가지고 각각의 개별 자산을 평가를 하는데 만약에 도로면 도로 또는 무허가 건축물 또는 건물 뭐 유원지 뭐 주유소 등등 이렇게 각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의 평가를 갖다가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평가된 금액이 이제 감정평가인데 어쨌든 나중에 이 감정평가가 나중에 총 그 분양을 다 하고 일반 분양과 상가까지 분양을 다 해갖고 소유하게 될 어떤 종합부동산의 어떤 감정평가액까지 다 포함을 해서 감정평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정평가를 해서 자기한테 책정된 보상가액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보통 그 재개발과 재건축이 조금 다릅니다. 보통 구청이 선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가 이제 각자 따로 감정평가를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보통 산술평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그 감정평가 업자를 산정할 때 이제 업무 수행 능력이라든지 뭐 실적이라든지 법규의 준수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따져가지고 좀 나름대로는 객관지고 투명한 절차에서 이제 따라 선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은 조금 다릅니다. 재개발 사업은 약간의 공익적인 성격의 사업이다 보니까 관할 구청에서 2명을 갖다가 선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청이 1명 그리고 조합총회의 의결로 1명 이렇게 해서 2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해서 이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보통 감정평가가 나오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높게 나오느냐 낮게 나오느냐 이것을 가지고서 사실 명암이 좀 갈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감정평가가 어떻게 보면 사업의 어떤 비례율에 관계해서 조금 감안돼 갖고 좀 나옵니다. 그래서 꼭 감정평가액이 낮다고 해서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 감정평가액으로 득실을 가릴 게 아니라 사업의 어떤 전반적인 진행이라든지 또는 비례율이라든지 또는 조합원 분양가
또 이제 거기에 나가가지고 조합원한테 주는 어떤 혜택 이런 거 다 감안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나면 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감정평가가 하는데 감정평가는 실질적으로 불확실성이 소비됩니다. 감정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정해진 금액이 어떻게 감정평가사의 어떤 주관적인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지역은 감정평가사의 기준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감정평가에 대한 실무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 하에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 보정 요인들을 갖다가 감정평가사가 할 때 약간의 주관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갖다가 선정해서 거기서 산수평균을 내는 그 이유가 약간의 주관적인 어떤 표준 편차를 갖다가 제거하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가 나오게 되면 감정평가의 어떤 결과치가 나옴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소멸이 되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소멸이 된다는 것은 최소한 안정성을 확보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감정평가가 나오게 되면 그 감정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분양 신청도 하고 또 그 분양 신청의 결과를 통해서 관리처분 계획도 수립하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액이라는 것은 권리가액의 어떤 산정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프리미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투자에 대한 어떤 수익에 대한 산출 기준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실제로 좀 더 엄밀히 더 들어가게 되면 감정평가의 어떤 가액을 갖다가 저는 고객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순위도 좀 체크를 해서 나중에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분양 신청을 하고 난데 평형 확정되는 어떤 그런 기준도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유튜브로 더욱더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를 못 드리는 내용은 저한테도 지극히 주관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확률적으로 많은 재개발 투자를 통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정비사업에서의 어떤 감정평가 의미란 것은 조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감정평가 금액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비사업비가 커지고 작아지면서 정비사업의 어떤 성패와 직결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조합원 입장에서는 개인의 이익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사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감정평가 금액이 많이 나오는 게 좋은 거겠죠.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이 똑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감정평가 금액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갖다가 이제 찾으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감정평가를 산출하는 그 기준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건데 재개발 지역에서의 감정평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물건을 갖다가 평가하는 그 담보감정하고도 다르고요. 또 부동산 그 경매에서 나오는 그 경매 법사가 감정하고 또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을 매기는 내용이라도 세금을 기준으로 하는 조세감정이라든지 또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재개발이 되는 새롭게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어떤 그런 수용 감정하고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보통 감정평가를 갖다가 재개발 지역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어떤 감정평가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각 조합원이 사업의 주체거든요. 각 조합원이 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보상평가로 혼동하게 되고 또 기대이익이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기대이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민원도 생기고 오해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충분히 균형과 형평성을 맞춰서 그렇게 감정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그 감정평가에 대한 의미를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그 감정평가에 대한 기준과 또 감정평가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재개발 지역에서 어떤 물건은 어떤 식으로 감정평가가 되는지 좀 자세하게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투자는 자기가 아는 것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아는 것까지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알면 이기고 모르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알찬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